네, 이번에 만나볼 순서는요. 직무에 관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수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직무 어떤 거 가져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업 관리. 예. 영업 관리.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게 되셨습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영업하고 영업 관리를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가서 어필하는 게 마치 자기가 직접 제품을 파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고쳐주고자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영업과 영업 관리는 분명히 이제 다르다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실 네. 텐데 사실 영업 관리하면 그래도 영업과 좀 마찬가지로 술자리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딸랑딸랑 이 생각도 들고. 예, 많은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꼭 술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다 보니까 술자리도 있고 회식 예. 자리도 있고 또 그 술자리가 꼭 거래처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동료들끼리도 또 술자리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영업 관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먼저 영업 관리 직무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일단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매출하고 손익, 목표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장을 관리하고 또 이제 고객 서비스를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직원들 관리하게 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 자체는 꼭 유통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식업이라든지 또는 식품업이라든지 코스메틱, 화장품 쪽, 네. 그다음에 전자, 자동차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하나의 업종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진행자 두 분이시니까요. 예. 각각의 예. 한 분을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저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유통업에 백화점의 이제 플로어 매니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거의 군대 문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명품 코너를 담당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구찌라든지 샤넬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 거기에 있는 샵 매니저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당된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목표를 반드시 월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네.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매장의 샵 매니저들이 제대로 팔질 못하면은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위에 상사한테 깨지게 되겠죠. 그렇게 잘 팔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도 기획을 해야 되고요. 밀어내기. 그렇죠. 밀어내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일단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백화점의 어떤 초대전이나 기획전, 창고 대방출, 명품 대전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획을 하고 하려면은 재고라든지 그 매출 관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엑셀 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엑셀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바쁜 일이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을 예.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월별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든지 거기에 있는 샵 매니저라든지 또는 거기 판매 직원들을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또 지원을 해주면서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몇 개월째 판매가 부진하고 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본사, 그 해당 브랜드의 본사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 안 됐을 때는 그 브랜드를 그 백화점 내에서 퇴출을 시키거나 또 다른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거나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매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렇군요. 거군요. 이제 예. 영업 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좀 비유를 들어주실까요? 예를?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느 매장? 김태진 씨께서는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식품회사 쪽에 이제 영업관리 담당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크게 봤을 때 얼마 전에도 이제 식품회사에서 밀어내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네 식품만 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우유회사에서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점들 자기 상권에 있는 대리점주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자기 담당하는 상권 내에 있는 그 다양한 유통업체에다가 우리 제품들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단순하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있을까? 그럼 실제로 매장을 가서 진열 상태도 봐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같은 우리 회사의 제품과 또 우리 회사의 다른 제품을 서로 이렇게 같이 진열을 해서 같이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유통업에 있는 MD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가는 MD뿐만이 아니라 그 유통업 현장에 있는 영업관리 담당자나 또는 현장의 판매, 판촉 직원들까지도 두루 만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진짜 두루두루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업관리 담당자에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일단 역량적인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영업관리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영업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품 분류 체계라든지 그 코드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제대로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또 다시 가공할 줄 아는 그런 데이터 분석력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그 영업 현장에서 영업직들이 판매직들이 파는 고객을 상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백화점에 뱀이 나타났다. 그럼 뱀을 잡으러 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졌다. 그럼 뭐 그 환경미화 담당 부서가 오기 전에 본인이 뭐 손 걷고 치워오기도 했고 그래서 빠른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또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 유통업에 있는 MD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협상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성격 자체는 가장 첫 번째 스트레스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실적이 쪼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추진력이 아니라 제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제가 그 스토어 컨설턴트를 한다. 나이 드신 분부터 제 또래까지 점주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발력, 순발력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그 묵묵하게 잡일을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다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이 영업관리 직무에 가장 적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루두루 다른 분야까지 좀 섭렵하면서 많은 정보,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저희가 직무 소개하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카더라 통신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도 카더라 통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 좀 오늘 골라봤는데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다.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불리하지는 않지만 예. 그걸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본인 소개를 할 때 보면은 저는 뭐 편의점에서 뭐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고객들을 대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아무리 피곤해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뭐 했습니다. 보통 거기서 끝나요. 네. 근데 이거는 관리자잖아요. 물론 제가 판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매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매를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상에다 발주를 낼 때 와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 왜 발주를 계속 내고 있을까? 그다음에 이 제품을 진열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진열을 해놓는다면 더 많이 찾을 텐데 또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찾는 고객층이 다른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전면에 내세워서 시간대별로 잘 진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면들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네. 실제 기업에다가는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영업관리 직무가 정말 만만치 않게 또 힘든 직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또 하고 싶어집니다. 이 여성분들도 잘 해낼 수 있을까? 힘들 것 체력적으로. 같아요. 예. 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원할 때 항상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등산을 다니고 있다, 요가를 하고 있다, 뭐 예. 마라톤을 하고 있다 하는데 예. 여성분들이라도 체력적으로 괜찮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 만한 직업이고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식품관이라든지 명품관에 그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고객들에 대하는 샵 매니저들도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분들하고 동성 입장에서 서로 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성이라고 해서 불리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희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영업관리직 희망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무작정 할 게 없으니까 영업관리 하겠다고 지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원한 그 업종에서 특히 그 제가 담당하고 싶은 카테고리 제품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그 면접에 가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하는 랭크 공감 100%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함께했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류정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